자, 뭔가 이렇게 올 한 해,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띠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호랑이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답답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문제는 깝깝해. 이런 어떤, 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주는 부담감도, 그런데 이게 무슨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왜 돈을 못 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뭐, 원래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이런 거다기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 매일매일 왜 사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야 되는 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12월도 역시 참 지난 시간 뭐 10월 뭐 11월까지 좋은 말씀 드렸는데 또 우리가 이제 12월 되니까 약간 또 왜 현실의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죠. 내가 생각하는 것, 현실이 돌아가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 그 다음에 뭔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선이 있다는 것, 그런 어떤 생각들, 희망 고문 현상이 역시 12월 달에도 일어나는데, 이걸 잡을 수도 있어요. 잡는 분도 있어요. 제한적인 환경에서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자신의 발전과 환경의 발전이 서로 엇박자가 많다. 야,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많죠, 사실은, 그죠? 자,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이용하는 입장이라서 더합니다. 자, 뭔가 이렇게 정이 있고, 뭔가 서로 간에 왜 있잖아요. 유대관계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환경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받고, 뭐 이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막 살갑고 이런 거보다는 좀 돈은 버는데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해관계 속에 있는 이해관계 속에. 자, 올해가 갑진년에 이번 달이 이제 병자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요 갑과 병의 관계와 지지에서 진과 자의 관계에서 보자면은 끝없이 희망적인 메시지 많아요. 그죠? 또 본인의 마음도 자꾸 이렇게 현실보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현실의 감옥 같은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인 환경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균형 잡고 특히 12월 달에는 세파에 찌들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2025년도 을사년이라고 그럽니다. 을사년에는 약간 이동을 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을 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되게 바빠집니다. 가셔가지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어떤 내년에 뱀해가 되는데 이 뱀해와 지금 12월 달의 관계도 상당히 서로가 이렇게 서로 뭐 배반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한테 또 저도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죄송합니다. 자, 귀인입니다. 12월의 귀인은요. 자, 이런 어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환경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엇박자가 있고 뭔가 이렇게 나 돈 받으면 끝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살다 보니까 마음이 삭막이잖아요. 그죠? 삭막이지는데 12월에 이런 현상들을 그래도 결국 너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뭔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주는 그런 멘토가 있어요. 멘토를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현실을 긍정하게 만들고, 그죠? 그 속에서 자꾸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병상련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한 것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성관계나 연애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12월에 우리 만나는 인연들, 특히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에게 쥐에 해당하는 글자들, 쥐띠도 될 수 있지만, 쥐달에 만나는 분들은 약간 멘토처럼, 그죠? 보듬어주고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된다면, 가스라이팅처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의존적으로 되면서,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의존적이면 좀 안 맞지만,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이 허한 것을 의존하면서 상대방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도 또 한번 상의합시다. 자, 1998년생입니다. 98년생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은요, 자, 드디어 기회가 왔어. 어떤
환경에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내가 이제 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피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는 솔선수범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는 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느낄 때 뭐 이게 좋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묵묵하게 성실히 행하기만 하자. 뭐 당연히 페이는 오를 것이고, 그죠? 내한테 주어지는 칭찬이라든지 명예는 오를 것이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그냥 묵묵히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1986년생입니다. 자, 운기는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 86년생 호랑이들은. 하지만 이번 12월은 유비무환의 어떤 준비라든지 체크리스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유비무환으로 인해가지고 뭐 각종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가족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문제거리들도 미리미리 한번 뭐 대화라든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연대 책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와이프가 잘못한 거 내가 막아야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다 연대 책임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1974년생은 우리 74년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환경 이동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어디 간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갈 수 있는 기획이나 계획이나 어떤 그런 왜 발표가 날 수가 있지. 어디 발령이 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독립해야 될 그런 어떤 통보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때 12월에 어떤 결정적으로 본인이 뭔가 독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각종 파견,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령 이런 것들이 나면서 환경의 이동을 통해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이번 12월입니다. 1962년생입니다. 우리 1962년생 우리 호랑이띠 쌤들은요. 자, 힐링하는 운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내면을 더 이렇게 살찌워야 된다거나 하지 바깥으로 활동을 넓히지는 마셔라 이런 거죠. 건강 돌보기와 번거로움을 줄인다. 자,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너무 자신을 속박한다거나 환경에서 환경도 답답한데 사람들까지도 막 자기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어때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자녀궁에는 발전사가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자제분들이 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겠습니다. 1950년생입니다. 우리 50년생 우리 호랑이 선생님들은요. 자, 2024년도에 원래 2024년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한 분들이 많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나보다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역할들, 이런 것들 많이 하셨을 수가 있다. 이제는 좀 자신을 좀 돌보시고, 그 다음에 신변 정리가 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닌데, 막 자꾸 이렇게 뭐 요구사항이 많고, 이렇게 해도 끝이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 좀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12월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 12월의 운세는요, 이 12월의 운세는 모든 띠가 그렇습니다만은 1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 사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또 11월 달에는 제가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호랑이띠 여러분, 희망 고문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는 기회로 간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또 한번 쏟아봅시다. 고맙습니다.